본 동상이 일본 최대의 사찰이자 또 일본 불교의 성지라 불리는 이 엔야쿠지를 창건한 사이초 스님의 동상입니다. 사이초 스님은 바로 이 지금 헤이잔 바로 밑에 이 사카모토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시가현 오츠시 사카모토 초로 이렇게 행정구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사카모토 출생입니다. 이 사카모토는 전통적으로 그 한반도에서 넘어온 신라계 도레인들의 집성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카모토의 그 오토모 씨족의 그 가문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초 스님은 초기에 그 나라의 동대사에서 이제 그 성려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수계를 받고 이 희해잔에 들어와서 희해잔의 암자를 짓고 여기서 이제 수행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 50대 그 간무천왕에 의해서 그 당나라의 하나의 그 국비 유학생으로 견당사를 따라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것이 804년이었습니다. 그래서 804년에 그 당시 이제 견당사와 함께 신라배를 이용해서 이제 당나라에 유학을 가게 되는데 그때 같이 갔던 이제 유명한 고승이 바로 그 일본의 그 공고부지에서 진원종을 창시한 국하이 스님입니다. 그리고 그 국하이 스님이 창건한 그 도지는 일본 그 진원종의 총본산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 국하이 스님과 이 사이초 스님은 사실은 서로 아는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왜냐하면 당나라 유학 동기이기 때문이죠. 사이초 스님은 사실은 804년에 가서 805년에 돌아왔고요. 국하이 스님은 1년 뒤인 806년에 귀국을 하는데 사이초 스님은 돌아와서 바로 그 당시 역시 그 간무천왕의 그 후원으로 이 희해잔의 그 희해잔사로 시작되는 이제 암자를 짓고 지금의 엔야쿠지를 창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엔야쿠지는 806년에 이 사이초 스님이 창건한 것이 이제 공식적인 연대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국하이 스님은 816년에 지금 그 고야산에 있는 공고부제라는 절을 창건하면서 그곳에서 진원종을 개청하게 됩니다. 사이초 스님은 바로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아래쪽 그 동네인 사카모토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 사카모토 지역에서 이제 많은 그런 성례들이 나온 이유는 그 신라계 도레인들이 여기서 많이 와서 살았고요. 또 이분들이 당나라 유학을 갈 때 거의 신라배를 이용했고요. 그 신라배는 다름 아닌 장보고 장군의 그 배였습니다. 그래서 특히 엔야쿠지의 이 스님들은 장보고 장군과 아주 깊은 인연을 맺고 있고요. 그래서 엔야쿠지 내에 장보고 장군과 관련된 신사도 여기 함께 모셔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2001년에 한일 간의 어떤 그런 이 화해무드가 조성이 되면서 한일 여러 합작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엔야쿠지에 장보고 기념비를 세운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그 엔야쿠지의 동탑, 바로 본당의 그 바로 입구에 장보고 장군 기념비가 아주 크게 세워져 있습니다. 일본 불교의 성지 엔야쿠지의 강당입니다. 강당은 쉽게 말하면 그 스님들이 그 불법을 수행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강독도 열리고요. 그 다음에 또 교리 공부도 하고 또 이제 스스로 또 수행도 하는 그런 장소가 바로 강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당에는 되게 그 사찰의 또 주요 인물들의 그런 불상이라든지 또 초상화 이런 것이 이제 걸려 있습니다. 이 일본도 역시 불교가 여러 종파로 갈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806년에 사이초 스님에 의해서 이제 천태종으로 엔야쿠지가 창건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일본에서는 뭐 진원종 또 정토종의 수많은 이제 종파들이 이제 생겨난 것이죠. 그런데 이 강당에 모신 그 고승들의 그 사진과 불상은요, 천태종만의 고승들의 그 초상화나 불상이 아닌 일본 전역의 모든 종파의 시조들의 초상화가 다 걸려 있습니다.
이 전국 각지의 그런 각 종파에 사찰들에서 그 각 종파의 그 시조들 초상화를 직접 스스로 이 엔야쿠지에 기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불교의 전체 총 그 고성들의 모습을 이 강당에서 다 볼 수 있는 거죠. 엔야쿠지의 그 구분의 근거가 되는 그 명칭이 동탑, 서탑, 요카와 이렇게 이제 구분되고 있는데요. 바로 그 근거가 되는 그 명칭의 바로 그 본체가 바로 뒤에 보이는 동탑입니다. 그래서 이 동탑구에게는 동탑이 있고요, 서탑구에게는 또 서탑이 있습니다. 자, 이 동탑은 목조 다보탑입니다. 806년에 창건됐으니까 상당히 오래됐죠. 근데 이미 전소가 돼서 이거는 다시 최근에 복원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형태는 원래의 형태와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에도 경주 불국사에 다보탑이 있고요. 그 일본에도 그 인근의 이시야마 데라에 또 다보탑이 있습니다. 근데 다보탑은 전형적으로 형태가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데 여기 다보탑은 조금 특이하죠. 다보탑의 형태를 아시는 분은 아마 이제 그 차이점을 알 수가 있을 텐데요. 다보탑은 기본적으로 그 탑신부에 있어서 1층의 탑신부는 사각형입니다. 거의 정사각형이죠. 자, 여기도 이제 정사각이 되어 있고 그 안에 이제 다보부처를 비롯한 이런 불상들이 안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층은 원형이 원래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면 이제 사각형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은 지금 뭔가 일반적인 다보탑의 형태에서 지금 이탈한 바로 특이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근의 이시야마데라의 다보탑은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다보탑인데 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주 불국사의 다보탑도 2층 탑신부는 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사찰들도 전부 다 이제 원형이 일반적인 형태인데 여기만 이렇게 1, 2층이 다 탑신부가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고, 또 2층 탑신부에는 또 두 개의 층으로 나눠져서 중간에 난간이 되어 있죠. 이 지역은 과거에는 교토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교토에는 이제 전체 17개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행정구역상 이곳이 시가지만은 이 엔야쿠지도 역시 교토의 그 문화유산에 지금 그렇게 이제 분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엔야쿠지를 포함해서 이 교토가 이제 17개의 문화유산이 있는데요. 그 문화유산 중에서 상당수가 바로 이 고대 한반도 도레인들에 의해서 건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그 교토의 기요미즈데라는 백제계 무장인 사카노 우에노 다무로마로 장군에 의해서 798년에 건립이 되었고, 또 교왕후 국사인 도지는 역시 그 신라계 도레인 스님인 국하이 홍법대사에 의해서 823년에 재창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 엔야쿠지는 바로 806년에 역시 신라계 도레인 스님인 사이초 스님에 의해서 창건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어떤 모습들이 사실은 팩트가 알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본의 그런 문헌의 기록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거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그 고대의 그런 문서들, 그리고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그런 이제 문서들에만 이제 그 기록이 남아 있을 뿐이죠. 이런 사실을 밝혀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사실을 밝힘으로써 결국은 우리 일본과 한국이, 또 한국과 일본이 그러니까 서로가 이렇게 적대 관계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과거의 어떤 그런 관계는 정말 너무나 이렇게 밀접한 관련이고, 사실은 이 선지 문화를 가졌던 우리 한민족이 문화가 늦었던 일본에 문화를 전수했고, 그리고 또 일본의 국가를 건설하는데 많은 그런 도움과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바로 이제 이러한 유적들에서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이 알려진다면 지금의 어떤 한국과 일본도 관계가 결코 그렇게 지금처럼 그렇게 나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런 문화에 대한 것은 우리가 모두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특히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해서 이렇게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알려야 된다는 것을
이런 것을 다니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엔야쿠지에는 이제 크게 세 구역으로 나누는데요. 그 한 군데가 바로 이 요카와 중당입니다. 그래서 엔야쿠지는 이제 동탑, 서탑, 그다음에 요카와 이렇게 이제 세 구역으로 나뉘는데, 사실은 엔야쿠지는 뭐 거의 크고 작은 건물이 거의 130개가 된다고 할 정도로 이 산 전체가 이 사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워낙 넓으니까 이렇게 이제 구역을 나누고, 또 이 구역을 나눈 하나의 또 이유는 이렇게 구역별로 이 사찰이 창건된 시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와 있는 이 요카와는 이 헤이잔의, 즉 엔야쿠지의 3대 주지였던, 그리고 동시에 일본 천태종의 3대 자주였던 엔닌 스님이 만든 바로 그 불당 구역입니다. 그런데 엔닌 스님이 이제 이 구역을 만들면서 사실 가장 중요하게 모셨던 것이 바로 이 적상궁입니다. 현재로는 지금 적상궁의 지금 본체는 지금 없습니다. 이 엔야쿠지는 사실은 그 1571년에 대규모 이 화재를 입습니다. 그 화재는 당시 그 전국시대 때 이 전국을 제패하고자 했던 오다 노부나가에 의해서 그 반대파에 있던 이 성녀 그 집단인 그 이코이키, 그러니까 이 성녀 부대를 이렇게 섬멸하기 위해서 이 헤이잔 전체에 이게 불을 놓고, 그 다음에 이곳에서 그 귀가하고 있던 약 3,000명의 성녀를 전부 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 헤이잔이 이제 거의 다 전소가 되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다시 이 적상궁은 복원을 하지 않고 단지 적상궁의 가장 중요한 신주를 모시는 바로 신당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 적상궁의 안내에 보시면 여기 정확하게 그 엔닌 스님이 약 10년간 당나라에서 유학을 하고 나서 그 돌아와서 이곳에 이제 그 신라 명신을 모셨다는 것이 이제 앞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의 지금 그 교토 국립박물관에 보면 당시 엔닌 스님이 약 한 10년간 당나라 유학하면서 여기서 출발하기부터 돌아오기까지 모든 것을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게 이제 총 4권으로 이루어졌는데요. 굉장히 이제 길면서도 자세하게 기록된 일본 또 고대 그 문헌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헌 중에 하나로 그렇게 지금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 책 이름이 이제 입당구법순례행기라는 책인데요. 그래서 그 일부에 보면 그 장보고 장군, 특히 장보고 장군에 대한 그 존경심과 또 어떤 감사함, 이런 것이 담겨 있는 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엔닌 스님이 장보고 장군에게 그 본인의 감사함을 전하는 편지도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분이 그렇게 이제 장보고 장군에 대해서 그렇게 존경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그 당시에 일본에서는 사실은 중국과의 교류가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나라에 들어갈 때도 신라배를 통해서 들어가야 됐고, 그리고 들어가서도 그 입국이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입당 구법순례 행기의 그 기록에 의하면 엔닌 스님이 처음에 당나라에 들어갈 때 이제 입국을 거부를 당한 겁니다. 입국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그 배에 갇혀 있을 때 입국을 해준 사람이 바로 장보고 장군의 그 신라방이었습니다. 장보고 장군이 운영하던 산둥성의 그 적산법화원, 그곳에서 2년간 먼저 불법을 수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신라방에 그런 또 안내해 가지고 이제 다른 어떤 사찰에서 이제 약 한 8년간의 더 유학생활을 마치고 이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여러 과정에서 이제 신라방의 도움과 특히 장보고 장군의 그 영향력, 그리고 또 그런 또 적극적인 어떤 그런 지원, 이런 것을 기리면서 돌아와서 여기 이제 신라 명신을 모신 그 신사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교토에 가면 이제 적산선언이라고 있는데요. 그 적산선언도 역시 엔닌이 자기 제자들에게 명을 해서 세운 역시 그 장보고 및 신라 명신을 모신 신사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또 직접 그 적산선언 그 본당 그 뒤쪽에는 이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는데요. 그 그림에 보면 장보고의 배가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장보고를 뜻하는 보자 한자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적산선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렇게 안내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걸로 볼 때 일반인들은 이게 장보고 신사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거기도 이제 적산 대명신을 모시는 신사로 그렇게 적혀 있거든요. 적산 대명신의 적산이란 말은 바로 이제 장보고 장군이 그 산둥성에 그 운영하고 있던 적산 법화원, 바로 그 적산 법화원이라는 그 사찰의 명칭에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그걸 따서 여기도 적산궁, 그 다음에 교토에도 적산선언, 그리고 또 신라 그 명신을 적산 대명신, 이렇게 이제 미무르 토지에 가도 그게 또 신라 대명신 또는 이제 적산 대명신, 이렇게 이제 여러 곳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 엔야쿠지의 그 동탑, 여기가 엔야쿠지의 메인 구역입니다. 그래서 엔야쿠지는 이제 동탑, 서탑, 그 다음에 요카와, 이렇게 이제 세 구역으로 이제 구분되어 있고요. 동탑이 엔야쿠지의 바로 본당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이 엔야쿠지 입구 바로 우측에 이렇게 기념비가 있는데, 바로 뭐라고 적혀 있냐면 청해진 대사 장보고 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장보고 비는 다름 아닌 우리 신라의 해상왕 장보고 장군 비를 가리킵니다. 이 비는 2001년 한일 합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전남 완도군과 우리 엔야쿠지 이렇게 합동으로 만들어졌고요. 이 비는 그 전남 완도군에서 이제 기증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기념비를 세우자는 제안을 한 사람은 바로 교토에 사는 장보고 장군의 32대 후손이 제안을 했습니다. 장보고 장군의 후손이 지금도 교토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 시가에도 살고 있고, 그래서 장보고 장군에 대한 기록이 한국에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원래 왜냐하면 이제 장보고 장군은 하나의 어떤 그런 뭐랄까요, 좀 역적 비슷하게 그렇게 죽음으로써 우리 역사서에 사실은 굉장한 어떤 그런 큰 당시에 영향을 미친 역사적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는 안 좋은 어떤 그런 인물로 그렇게 이제 묘사되었고, 실제로 우리 역사서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장보고 장군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거의 남아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곳 일본의 장보고 장군에 대한 기록이 상당히 많이 발견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그 기록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제 이곳 엔야쿠지의 그 3대 주지였던 엔닌 스님이 기록한 입당구법 순례행기라는 그 역사서에 장보고 장군의 기록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기념비를 만들게 된 계기도 바로 이 엔야쿠지의 그 고성들이 당나라 유학을 하면서 장보고 장군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 마음이 후대까지 내려와서 이 기념비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이 히에이잔 바로 아래쪽에 신라 집성촌인 그 사카모토 촌이 고대로부터 있어 왔는데요. 바로 그 지역에 장보고 장군의 후손들이 이쪽으로 들어와서 바로 이 엔야쿠지의 그 도움으로 이곳에 정착을 해서 살았다는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그 미데라에 가면요, 거기는 이제 신라 선신당이라는 신사가 있는데 거기에도 신라 명신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이 신라 명신은 바로 일본의 가마쿠라 막부와 아주 밀접한 관련을 맺고, 가마쿠라 막부가 개청되면서 그 신라 신사가 전국으로 확산되게 됩니다. 그리고 가마쿠라 막부의 창시에 큰 그 영향을 미친 그 미나모토 가문의 미나모토 그 요시미츠 장군은 그 신라 선신당에서 성인식을 하고 신라 사부로라는 이름으로 개칭을 해서 그 큰 활약을 하게 되는데요. 이 미나모토 가문이 신라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곳 그 엔야쿠지는 그 크고 작은 건물이 약 130개나 될 정도로 일본 최대의 사찰입니다. 그래서
1994년에는 이 엔야쿠지뿐만 아니라 히에이자를 묶어서 이 산 전체를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거에 그 장보고 장군의 그 영향이 단순히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또 중국에도 이제 적산법화원이라는 또 장보고 장군이 만든 큰 그 사찰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신라방을 통해서 중국과의 그런 또 교육 및 교류를 활발히 지원했던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고요. 또 일본에도 당시 견당사라든지 또 유학을 가는 그런 학자들, 성녀들, 이런 사람들이 장보고 장군의 배를 이용해서 이제 당나라로 왔다 이렇게 왕래한 그런 기록들이 입당구법 순례 행기와 같은 그런 많은 그런 문헌들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장보고 장군의 어떤 그런 업적들이 일본에서 이러한 곳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엔야쿠지, 일본 불교의 성지 엔야쿠지의 본당입니다. 콤푸추도. 예. 바로 이제 엔야쿠지 콤푸추도는 이쪽 길로 바로 내려가셔도 되고요. 또 약간 지금 우측으로 돌아가면 그 몬주로라는 입구가 나타납니다. 그 몬주로가 원래는 정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몬주로를 통과해서 이제 아주 가파른 계단을 통해서 내려가면 바로 이제 이 콤푸추도가 나오고요. 콤푸추도는 바로 이제 806년에 그 사이초 스님이 당나라 유학을 갔다 오고 나서 806년에 창건한 바로 그 엔야쿠지의 최초의 그 암자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이 암자에서 시작해서 오늘날 이 거대한 엔야쿠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콤푸추도에는요, 아주 그 유명한 그 등불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등은 우리가 보통 이제 참배를 하거나 제사를 지낼 때 그 불을 밝히죠. 그래서 여기도 이 히에이잔이 이제 창건되고 난 그때부터 계속 그 밝혔던 불인데요. 그 히에이잔이 806년에 창건됐으니까 1200년이 지났죠. 1200년 이상 동안에 지금까지 한 번도 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을 오늘날 불멸의 등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된 것이죠. 그 불멸의 등이 아직까지도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 히에이잔의 그런 이 하나의 그 고난사에 대해서 이제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오다 노부나가에 의해서 이 사찰 전체가 전소가 된 그런 경우가 1571년에 있었습니다. 자, 그때는 그럼 등불을 어떻게 했느냐? 이 등불을 불씨를 피신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찰로 피신시켜다가 나중에 이제 그 난이 끝나고 나서 다시 재건할 때 여기로 또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엔야쿠지는 바로 이제 창건한 사이초 스님이 바로 이 히에이잔 아랫동네에 있는 그 사카모토 촌 출신으로 바로 이제 신라 이제 도래계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3대 자주인 엔닌 스님도 역시 신라계였고 또 5대 자주인 엔친 스님도 역시 신라계였습니다. 현재는 이 사찰은 일본의 최대 사찰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모든 그런 이 성녀들이 여기서 수행을 하면서 아주 그 귀하게 생각하는 바로 일본의 그런 중요한 어떤 그런 사찰이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모든 문화재는 일본의 문화재입니다. 하지만 이 일본의 그 문화재를 처음 만든 또 개발할 때 거기에 우리 한반도 도래인들이 함께 해서 또 그런 일본의 문화를 건설하는데 바로 기여를 했다는 그런 사실들을 우리 이러한 유적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이 엔야쿠지를 다 보기 위해서는 아마 며칠을 돌아도 다 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규모가 큽니다. 즉 히에이잔 전체가 엔야쿠지니까. 그렇지만은 비록 우리가 이렇게 몇 군데만 제가 소개를 하지만은 정말 많은 시간을 가지고 이 엔야쿠지를 돌아본다면 우리 일본의 문화재뿐만 아니라 우리 고대 한반도의 문화재도 이 엔야쿠지를 통해서 우리 한국에 없는 그런 이제 역사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